대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김종인 외에 대권 후보 아무도 안 보인다. 아니 다시 김종인 위원장님 외에 이게 동방예의지고 예. 김종인 위원장님 외에 아무도 안 보인다. 우리 시야에. 예. 김종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이 정말 볼만한 재밌는 싸움이 우리는 되게 좋거든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톱이 돼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역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추세가 돼버리면 그 역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오죽기 사람이 없으면 이재명 역선택을 하냐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대세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역선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 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도 13%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선택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나 소위 친노그룹, 친문그룹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요. 그게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열렬 지지했던 블루칼라 남성 노동자. 그 민주당을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센 거 원하시는 분들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재명 지사가 세게 말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또 뭐 욕설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멋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정말 사나이답고 화끈하다. 그래서 그 13%는 역선택이 아니라 진짜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 이재명만큼의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표가 옮겨가겠죠.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김종인이 너무 튀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대선 주자들을 키우지를 못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래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특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표가 어떻게 뭐 그쪽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김종인이 광주 가서 쇼였든 뭐였든 간에 무릎 꿇고 빌면 그 표가 김종인한테 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 분이라 그분이 했기 때문에 16% 17% 호남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호남이 지지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에 따른 호남의 지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믿고 좋아한다면 그건 또 미래통합당의 이제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대망론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처음부터 얘기해. 네,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언론이 우호적이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김종인을 띄우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들이 띄우고 싶은 진영의 대장이니까 띄워주는데 나중에는 김종인이 대선으로 우뚝 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중에 돌이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거 구호가 노익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나를 빼라 이 얘기를 사실 몇몇에서 이미 뺐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저는 물망초로 들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보수 쪽의 일부 언론인들은 한동훈 검사를 띄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에 지금 똑똑한 후보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상황은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고전한 대목이 반기문 총장이 등장하면서거든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그때 대망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후보 안 되고 곧 그만두신다. 네, 그런 것이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무릎까지 쓰시면서 노력하는 저 행보가 80대신 노인네가 무릎도 상해. 아유 건강해. 아주. 애잔해. 나는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을 지지합니다. 저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님 보시면서 뭔가 희망을 좀 가진 게 아닌가. 나도 이제 늙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박지원 같아요. 효과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잖아요. 노인 복지가 잘 돼가지고 문재인 케어가 잘 돼가지고 80대도 정치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보는데 김종인만 무럭무럭 크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 뭐냐면은 김종인이 전향적으로 뭔가 미통당에 이끌면 분명히 정치는 상향 평준화돼요. 쇼든 뭐든 간에. 네. 그래서 지금 5.18 관련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가 여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은 곰인데 속은 여우다. 네. 그러니까 5.18 이 상황을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면 민주당은 이 기회에 5.18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돼요. 그 5.18 3법 통과시키면 돼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발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요 제가 이거를 미통당의 민주당화라고 얘기했더니 상대 패널이 좀 기분 나빠한 적이 있는데 왜요? 제가 보기에는 그치? 기본소득 주장하고 5.18을 당원에 넣고 이거 민주당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진정성 있는 행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긴 거죠. 의제 싸움에서 그냥 예. 평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미통당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는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도 오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을 찍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딱 두 사람이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하고 윤석열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로는 정권 교체 힘들 거다라고 보는, 물론 우리 쪽이 뭐 자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낙연, 이재명 이 쌍두마차가 이 투톱으로 가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복인 거죠. 그걸 대적할 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두 주자는 나름대로 컨텐츠 쌓아가면서 히스토리도 만들어가면서 지금 대선에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국 흑서에서는 어떤 분이 조국은 무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 나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네. 좀 진지하게 한번 하시죠. 웃긴 이야기인데 진지하게 한번 해봐요. 내피셜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짧게 하나 전달해 드릴 게 박덕흠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오늘 당에 사보임 요청했다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임했다는 건데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꿔준다고 하니까 바꿀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박덕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에서만 400억. 피감기관으로 수주한 게 430억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뭐 그 사보임 하거나 말거나 법을 찾아봤어요. 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제7조 2항.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 들어가요. 그리고 제86조 이 죄는 제7조 1을 위반할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의 스킬인데 박덕흠은 그 회사들 운영에 빠져 있어. 가족들이 해. 네. 해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레저, 원화코퍼레이션.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만의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 있나 봐요. 뭐 전문 건설협회 뭐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만 계속해서 추궁을 해. 네. 서울시가 가지고 이거 추궁을 해. 그리고 바로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걸 수주를 해. 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만 지금 받은 수주액이 430억. 네. 그러니까 그 제3자도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STS 공법인가 뭐 그게 저도 좀 그 스트레이트 보니까 그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앉아갖고 돈을 저렇게 33억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게 왜 여기에 대해선 그 청년들 어디 갔는지 뭐 온라인으로라도 네.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만약에 이게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냥 손혜원 됐죠. 가루 됐죠, 가루. 네. 네. 자, 어쨌든 박덕흠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쓰면 덕흠이에요. 덕흠. 참. 어떤 그 평일에 골프장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다음날 맞아. 제가 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이것도 시국에. 언론들이 왜 안 봤냐고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그 쭉 최신순으로 봤어요. 박덕흠 검색해서 안 다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근무 시간에 골프 치면 어떻게 돼? 아니 국회의원 아니라 시의원인가 누가 근무 시간에 골프 쳤다고 공무원 2명하고 그게 기사로 나가지고 난리 났었죠. 꼭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쪽은 시의원이 그래도 난리 나요. 정말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